트럼프가 모레 미국 시간으로 6일 시진핑하고의 회담을 가집니다. 자, 시진핑은 5월 9일 한국 대선을 하고 난 뒤에 트럼프가 만나자 하기를 바래서 시간을 그렇게 조절하려고 했을 건데요. 트럼프는 무슨 소리 하냐? 한국 대선 전에 너네를 만나서 너네 입장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3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거다라고 최후 통첩을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노멀한 대선 대통령이라면 다른 강국의 지도자를 만나서 회담하기 전에 한 방을 때려놓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매우 어버노멀하다. 트럼프가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은 체면이나 나라가의 간의 관계, 의전 등을 갖다가 중요시하지만은 트럼프는 매우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강경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이 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트럼프가 그렇다, 북한 문제를 논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엄연히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추지 마라. 자,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편에 설 거냐, 미국을 도울 거냐, 안 그러면 북한 편에 설 거냐, 양자택일을 해라. 중간에서 맨날 북한은 우리 말 잘 안 듣고 쟤들은 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제재하는 데는 흉내만 내고 뒤로는 실제로 도와주면서 너들 똘마니로 키우지 말고 똘마니 그거 없애버려. 그거 우리한테 없을 건가 안 없을 건가 이야기해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조폭끼리에서 다른 조폭 한 명이 행동대원 하나를 가지고 자꾸 자기보다 조직이 큰 보스한테 이렇게 귀찮게 만들고는 정말 손 좀 봐라 하면 겉으로 가서 한 대 때리는 척 하고는 잘했어 하고 뒤로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말을 확실히 제거하라. 안 그러면 니도 내한테 적이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러면 중국이 이 문제에 협조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 말에서 트럼프 대답이 기가 찹니다. 내 생각에는 무역이 인센티브다. 모든 것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편에 서서 협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 문제, 여기에는 환율 문제가 있죠, 덤핑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많은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데 거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환율부터 중국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낮게 중국 돈의 가치를 낮게 조작해서 미국에 많이 팔아먹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국가적 어떤 보조가 들어간 싼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생산할 때 제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 물건조차도 보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너네들이 북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확실히 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 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원래 내 나아바리에서 내가 장사하는 부분을 너네들이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 나아바리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하고 북한을 정리해주면 장사를 계속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자식 그냥 우리가 본전대로 해준다라는 게 기존대로 본전인데 우리가 안 하면 이제는 손해를 보게 해주겠다. 뭔
이렇게 거래를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중국은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기가 좀 찰 겁니다. 트럼프가 남을 다루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걸 지키면 불이익은 안 줄게. 그게 봐주는 거다. 안 지키면 불이익을 엄청나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중국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군 철수를 중국에다가 약속을 해준다. 핵을 제거하면 미군 철수를 하겠다. 라든지 또 북한 중국과 그랜드 바겐 대타협, 즉 북한이 핵을 없애거나 ICBM을 없애면 북 간에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걸 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해결하겠다. 자,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해서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해결 못한다고 빠져버리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북한은 직접 풀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1대1 처리한다라는 말이 뭐냐니까 또 트럼프는 그거는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한 달쯤 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거기에는 가장 오른쪽으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선제 공격, 핵시설에 대한 부분부터 가장 왼쪽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까지 포함하는 북미 직접 대화, 이런 카드를 전부 올려놓고 검토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A부터 Z까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단계적으로 써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결론이, 절차에 대한 결론이 끝이 났다. 그래서 1단계로 중국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 자, 너네 북한 해결해. 그러면 우리가 무역에서 불이익은 안 주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너네 무역 불이익 주고 북한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떤 방안에 대한,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결론이 끝났다고 하면 앞으로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이것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가는 한국 대선 결과에 전적으로 좌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후보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요. 그 후보 측은 자신이 되고 나면 미국이 설마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한국에 일단 되는 게 그 선무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는 자신들이 아는 어떤 라인을 적당히 찾아서 과거처럼 오바마 때처럼 또 조지 W 부시 때처럼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마이 웨이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왜 최종적으로 이후에 북한하고의 어떻게 직접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은 대충은 어떻게 돌아갈지 대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어떤 부분으로 되어갈 때 어떤 프로세스를 해 나가겠는가 단계별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검토 중인 대북 옵션은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국제무역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고 또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기업을 전면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대북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지만은 덜 위험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좀 뒤에 밀려있다. 일부 한국의 무슨 길거리 우파나 이런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거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문재인이 돼도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공식적인 정권이 다시 탄생해서 미국에 애를 먹인다면 트럼프는 1차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제재에 한국을 동참하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정부가 사드 배치나, 엄격하게 말하면 사드 배치조차도 북한에 대한 제재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요. MD나 또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이런 조치에서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 한국이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너들 문제지, 우리는 두 번째고 너들이 최우선 문제인데, 너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남 문제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한테 뒷박을 까고 중국 편에 붙겠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너들 뒷박을 먼저 확실히 까줄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이 대북 초강력 제재에, 대북 대중 초강력 제재에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 새 정권이, 미국은 그때부터 한국은 논외로 하고 북한하고 직접적인 딜로 끝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벼랑끝 전략 전술로 한국의 한마디로 정권이 좀 반미 친중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한미 동맹관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때까지만 지가 좀 참고 견디면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직접적인 대화가 완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미국은 한미 동맹의 명분, 즉 일본하고는 한마디로 전략적인 동맹관계이고 한국은 파트너십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미국이 지금 차의 클러치의 핵심 축인 린치핀이라고 한국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린치핀은 일본입니다. 차에 축이 빠져버리면 차가 바퀴가 빠지면서 굴러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즉 차의 축과 클러치 등을 갖다가 연결하는 핵심적인 이 핀이 린치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린치핀 부분을 미국이 명확하게 일본으로 상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을 포기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2010년부터 미국은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 린치핀은 사실상 일본으로 옮겨갔고요. 한국은 그냥 옛날에 불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린치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린치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드라이해지고 냉각되어 왔고요. 지금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 정권이 사드를 반대하고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반대하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린치핀을 제거해버리고 일본을 미국의 린치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이후에 한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적인 해결에 들어갈 거다 라는 부분이 저는 결정적인 미국의 마지막 카드라고 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북핵 제거 부분을 이번에 최후 통첩을 했는데 거기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 원유 송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 문제까지 북한과 직접 거래에 대타협에 어떤 대상으로는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미 동맹은 공고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트럼프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북핵과 주한미군을 맞교환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최악의 가능성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북한의 편에 서려고 하는 순간에 미국은 최종 순간을 대비해서 서랍 안에 넣어놨던 그 카드를 끄집어내어서 자, 배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하고 너네들을 북한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제 간의 관계나 느와르 영화의 노는 서로 의리와 배신의 관계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이야기를 해오고 70년 이상을 지속해오던 이런 관계 속에서 결정적일 때 우리가 나서서 지금 등 뒤에서 칼을 찌른다면 미국은 그래 찔러 배신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 우리도 너네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대비해서 카드가 하나 있다. 자, 김정은이한테 연락해. 전화 연결해. 그때부터 이제 벌어질 일은 감당 불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중 지금 정상회담에서 뭔가 새로운 극적인 합의가 되어서 북핵까지를 포함한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정상으로 이렇게 퍼져갈 거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미국의 푸들처럼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미국에 조금 선물을 주는 척 하면서 이번 적당히 정상회담을 떼어보려고 하겠지만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나라에 13억 국민이 날 지켜보고 있는데 내 면도 좀 세하라. 근데 트럼프가 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북한 빨리 정리해. 니 똘마니 정리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부분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 미국과 중국하고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애척불허의 상황이 될 거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은 5월 9일 한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의 안을 준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북미 한미 동맹이나 그 다음에 사드나 또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북한과 교류 협력 햇볕 정책을 지속해 가야 되고 친중 관계도 미국하고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미국 쪽의 최종 선택은 한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로 갈 겁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베트남 월남의 국민들이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했다면 미국 국내에서 반미 여론도 저렇게 일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이 월남을 포기하고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발을 쉽게 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월남 내부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살을 하고 반미에 나서고 월남의 정권은 썩어 문드러졌고 월남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베트콩에 월명에 협조를 하고 정부 고위층에까지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아무리 무기를 갖다 주고 군사를 지원해도 도대체 전쟁에 이길 생각이 없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미군의 존재조차도 월남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을 뺀 겁니다. 자, 지금 그때 상황, 1973년의 상황을 한국의 44년 뒤의 상황으로 갖고 와서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이 이런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요.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으로 가버릴 거라고 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다지만은 중국은 북한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원유 송출을 중단한다든지 결정타를 매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무역 보복을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세컨더리 보이콧이 진행될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 대선이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 대선의 결과에서 한국 국민들이 한미 동맹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제거하는 쪽에 정권이 서지 않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한국도 이렇게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다르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협상에 있어서 한마디로 엄청난 실용, 거의 조폭에 가까운 실용주의로 무장을 해서 그 판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쌓인 인연, 무슨 혈명, 피를 같이 흘렸던 거.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오랜 인연이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같이 흘리고 동맹이라면 너네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뭘 했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 계약은 너네들이 먼저 깬 거다라고 한국에 본때를 보일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 절대 안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최종적으로 한국 국민의 선택을 보고 직접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나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지금 대우해줄 때 중국 너가 정리해라. 너가 정리 못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하겠다. 처음엔 쪼겠죠. 자, 쪼는 와중에 그것도 다 절차가 있고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조폭 세상에서도 서로 칼침을 놓으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미국이 북한을 일단 쪼옵니다. 중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쪼옵니다.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서 거기 이탈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리와 북한하고 회담으로 직접 끝내버립니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재인 후보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 대중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세요.